어, 반갑습니다. 지금 이인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함현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떤 시간을 함께 할 것인가. 아까 이인철 선생님께서 시간 전에 이 시간을 단순히 뭐 어디 기록하는 용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알고 있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이 시간을 1시간 내지는 그보다 좀 짧게 혹은 길게 때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을 좀 그래도 나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 뭐 자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연주를 한 곡 듣고, 그래도 제가 국악 작곡 전공이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거나 연주를 들려줄 수는 없어도 직접 귀향 영화 음악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던 해금이라는 악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의 연주를 한 곡 듣고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도를 한 후에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본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 추노라는 드라마에 비익년니?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곡을 해금 연주를 한번 듣고 본격적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금 연주를 해주실 분은 오우림이라는 연주자분이고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이 국악기 해금이라는 악기를 직접 본 것도 처음인 학생들도 있죠? 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저 연주자도 어떻게 저 악기를 전공하게 됐고 연주하면서 행복한지 먹고 살만은 한지 한국 사회에서 음악을 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거리가 좀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좀 빼도 될까요? 네. 그 이인철 선생님께 학생들의 반응이 리액션이라든지 너무 없으면 제가 그런 게 좀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 없다고 해도 겁먹지 말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듣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정으로라도 좀 제가 보면 좋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인철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친구인 줄 알았다. 혹은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 저한테 손편지도 써서 주신 게 있는데 아직도 그 편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힘내고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네. 저는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삶을 사는데 처음으로 내가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뭐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으로서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을 보장하냐 안 하냐라고 생각 없이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경험, 방금 전에 있었던 우연찮게 들었던 이런 연주를 어떤 남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공연장도 아니고 조금 근사한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 성화에 배웠던 피아노 그렇지만 초등학교 다니면서 놓았었던 그 악기를 다시 잡게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일찍 시작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주변에서도 너무 늦었어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음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은 너 거지 되려고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까 저를 이인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작곡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음악가로서 한국을 살 때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직업 전문 학교에서 나온 전문 강사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후배들한테 가끔가다 해줬던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카들에게 내가 마음 먹었던 이야기들, 해줬던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PPT 보면서 수업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인데 자, 내 생애 첫 이날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저는 아니고요. 이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돌 사진이죠. 돌 사진, 나의 돌잔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진이 한 장씩은 다 있어요. 이인철 선생님 세대는 없을 수도 있고 저는 흑백으로 있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명한 디지털 사진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 이날 돌잡이를 해요. 여러분들 뭐 집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걸 기억을 한다고요? 뭘 집었어요? 돈이요. 돈. 본인이 기억은 못하고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셨겠죠. 자, 그 아기가 돌잡이를 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알록달록한 색깔이나 신기한 모양 같은 걸 집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무엇을 부모님들이 놓아놓는가 보면 자, 축구공도 있고 요 망치는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판사, 법조인. 그 다음에 청진기는 누가 봐도 의사. 저 마이크는 가수. 저 색연필은 그림 그리는 사람을 의미한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실은 오래 살으라 그래.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뭐 오래 살겠죠. 이 그림을 제가 다시 재해석해봤어요. 물론 좀 극대화시켜서. 자, 축구공을 집은 사람의 최고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자, 손흥민이 연봉이 153억이랍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그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도 남자 조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흥민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속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조인 평균 연봉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찾아보니까 9천만 원. 저는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9천만 원. 자, 청진기 의료인 평균 연봉이 2억 3천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 가수는 물론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는 건 축구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153억이 아니라 153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단다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자, BTS 콘서트 티켓만 491억이래요. 최근에 무슨 주식 관련해서도 일이 있었는데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자, 이 모양새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 그 의식은 있지만 그 애기, 사고를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올려놓는 것들이 다 돈을 잘 벌거나, 물론 축구공을 집어서 돈도 잘 벌면서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갖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게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돌잔치나 돌잡이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돌잔치를 한번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셨고 부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이 아기의 돌잔치의 주인공 아기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돌잔치에 갔더니 워낙 기독교의 믿음이 강한 집안이어서 돌잔치도 예배를 보고 이렇게 경건하게 치러지고 돌잡이 순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놓여져 있었는데 그 집에는 특이하게 뭐가 하나 더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집으려고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 성경책을 집으려고 하니까 아기 엄마가 애 손을 툭 치면서 다른 걸 짓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결국에 망친가를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어른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자, 이게 재미난 현상이죠.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으면 어른들이 뭘 바라고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이 교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느낌상으로 내 원하는 걸 떠나서 그런 감을 잡을 겁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고2지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이런 분위기,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분위기를 간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엄마나 아빠, 그리고 TV에서 봤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 읽었던 것들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한국은 그동안 직업들을 어떻게 선택했나 좀 봤더니, 자, 시대별 보편적 꿈, 보편적이라는 말을 제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시대별로 직업군들이 이렇게 통계가 내줘요. 사실은 우리의 국민 숫자만큼의 직업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시대별로 어땠냐?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한국전쟁도 끝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불우하고 가난하던 시절. 그래서 직업은 내가 잘하는 적성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당면 과제였어요. 그런 이야기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 때는 내가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 한국은 그때 지금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직업을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내가 그걸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 그런 분위기들이 아무래도 팽배했던 시기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는 자, 이때부터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을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금융권, 전산, 좀 전문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진다. 근데 제가 이 세대에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였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적성검사를 하면 음악이나 이쪽이 아니라 전산계열, 공학, 이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고 컴퓨터 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전산으로 가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이 시대에도 제가 음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집에서 너 거지 될 수 있다.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악이라고 하면 예술이라고 하면 소위 집안의 경제력이 좀 받쳐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때 사회적 뭐랄까요,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인데, 내가 장차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겠다. 그럴 수가 없지요. 웬만하면 사회적 분위기에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2000년대는 자,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분도 다양해졌습니다. 자, 저도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이제부터는 80년대, 제가 7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있는데 게임을 해서 프로게이머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됐다라는 게 저도 꼰대처럼 이해가 안 됐어요. 게임이라는 건 장난치고 노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직업으로 선택한다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데? 그런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이 그걸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한다면 그것도 직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2000년대 나오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또 많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효리, 핑클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저 시대 때 나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도 이제 90년대 말쯤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이돌을 해야 되겠다. 소위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그건 그 전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1960년대 내 직업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관심사였던 시대에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제 뭐까지 온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문화생활도 즐기고 TV도 많이 보고 미디어들도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부각되고 문화적인 것들이 커지면서 저것도 해봐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 그 시대 때 수많은 젊은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꿈꾸다 보니 그게 축적되고 축적돼서 결국에 오늘날 BTS 같은 그런 저력까지도 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뒤에 2010년대 그리고 오늘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뭐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뭐겠어요? 유튜버죠, 유튜버.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유튜브 채널이 있다. 없어요? 나도 2개나 있는데. 자, 네. 1000만 구독자를 꿈꿔라. 내가 유튜버를 여러분들 지금 채널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유튜브는 누구나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커졌죠. 자,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가 사라졌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만 잘해도 개인 채널을 통해서 돈을
많게는 연봉을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벌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개천에서 그럼 용나던 옛날은 지났냐? 근데 뉴스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개천에서 꼭 용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개천과 큰 강의 물줄기를 구분짓는 사회는 없어져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강남의 모 학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어서 개천에서 용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이런 문제점도 이야기하는 게 분명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시간이 흐르고 뭐 유튜버, 뭐 전문직 그렇지만 사자 직업에 대한 변하지 않는 선호. 아직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시대별로 보편적 직업의 모습을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 카테고리, 사회가 또 시대가 만들어 온 그 카테고리 안에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유튜브가 유행하던 시대였으니까 난 그냥 그걸 들어갔고 사회에서 가난하니까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난 거길 들어갔던 삶, 그 보편적 카테고리 안에 나를 넣는다는 걸 조금은 억울해할 만한 나이 또래가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다양한 것들을, 보다 전문화된 것들을 나의 일자리로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보편적인 틀 안에 나를 넣지 말아야 되겠다. 조금은 어른들이 하라는 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용기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거 남들이 안 하는 건데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남들이 별로 안 하고 안 좋아해서 숨기거나 혹은 용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보편적인 것으로 한국 사회가 60년, 70년, 80년, 90년 오늘까지 오면서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 개성이 상실하고 뭐 획일화된 사회. 자,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가가지고 피아노로 상을 받았다. 근데 그 콩쿠르의 본선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근데 조성진이 상을 받았을 때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본선까지 올라갔는데도 1등, 2등, 3등을 한국 연주자들이 못 받는데요. 왜냐? 그 심사위원들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학 온 혹은 한국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 학생들의 연주 테크닉이 정말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수준인데 본선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누가 더 잘 치나 겨뤘을 때 자기의 철학을 담아내는 연주자가 한국 출신 연주자는 거의 없대요. 안 틀리고는 잘 치는데 베토벤의 곡이다, 모차르트의 곡이다 그러면 자기의 색깔을 거기다 입혀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음악적인 얘기랑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략 감은 와요? 그냥 컴퓨터처럼 연주하는 연주자가 필요하지 않은 건데 한국의 연주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이 개성이 상실되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지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금융권, 전산, 그 이후에는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는 분위기가 한국의 우리 많은 청소년 시기에 생각마저도 개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K-방역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중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시대 때 의사 많이 만들어내서 이런 정도까지 온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관심도를 그렇게 두다 보니까 한국의 그 기간 산업
법조인도 튼튼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 의사도 마찬가지. 그런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 찾아보면 그러한 것도 찾을 수는 있지만 과연 내가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의 꿈도 거기에 맞춰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내가 국가 체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뭐 그것이 나중에 국가 발전에 도움도 되겠지만 그냥 그것이 목적으로 내가 나의 갈 길을, 나의 진로를 한 방향으로 정할 필요는 절대 없겠죠. 자, 다음 봅시다. 그렇다면 내 일을 선택할 때 뭘 하는 게 좋냐?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찾아보고 엄청 많이 경험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내리니까 건물 위에서 밴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날이지 했더니 오늘이 동아리 하는 날인가요? 네. 그러한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경험이고 또 요새 보면 학교 시스템이 많이 제가 다닐 때랑은 달라져서 교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학기는 학교 수업보다는 교회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말하는 사람 되게 힘듭니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왔나? 자, 어쨌거나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조금은 특이한 보통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 중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한 가지여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음악 작곡 말고 또 있습니다. 저는 일식 요리사를 꼭 해보고 싶은데 이따 이야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또 나오겠지만 제가 망설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 제 몸이 안 따라줄까 봐 겁이 나는 건 있지만 지금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계속 찾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여기다 제 이 두 장의 사진. 이게 누구 발이에요? 이게 박지성 발이고 저기가 발레하는 강수진 발이랍니다. 자, 이 사진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많이 나왔어요. 내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강수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들이 서는 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이고 자, 한국 사람들에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꿈의 무대입니다.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의 발이에요. 소위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고 발레를 잘했기 때문에 올라갔느냐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고 발레를 좋아했기 때문이냐. 이 두 가지는 다를 수 있어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것에 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축구를 잘하면 발이 저렇게 될 정도까지 여러분 축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에 따르면 그냥 잘하는 일이면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 잘하면서도 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발이 저렇게 되는데도 하게 되더라. 제가 곡을 쓰면서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해요. 정말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 잘 잤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돈을 한 푼 더 벌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곡을 써서 번 돈으로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냐, 못 받는다 그러시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내가 돈을 벌겠다고 밤을 샜으면 어머니 말이 맞는데 나는 곡 쓰는 일이 재미있어서 밤을 샌 거라 힘들다고 느끼죠. 졸리긴 하지만 힘들다고 느끼진 않는다. 그것이 지금 제 나이에 소위 말하는 평균 연봉에 못 미치는 돈일지라도 제 삶의 만족도를 주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힘이 되더라는 거죠.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저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좀 이따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할 건데 음악으로 치면 잘하는 사람들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만 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정말 역사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을 남들보다 아주 조금 잘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했어요. 좋아하는 일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잘하는 일 찾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 찾는 게 더 쉬워요. 왜냐? 그건 내가 호감이 가는 일이고 땡기는 일이니까. 내가 자꾸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 게임도 좋아하는 일이 될 거고 나는 자꾸 학교 오는 길에도 입을 멈출 수 없이 흥얼거리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그게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될 거고 나는 골치가 아픈데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내가 좋아 재밌어라고 한다면 그 잘하는 걸 떠나서 그러면 그게 좋아하는 일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그 이야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게 무슨 일이건 나는 떨어지는 낙엽을 자꾸 주워다가 집에다 쌓아놓는 게 재밌어 한다면 그 일을 내 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의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때 내가 재밌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느냐를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두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자, 박지성 선수 얘기 다시 해봅시다. 잘해.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 그냥 좋아하기만 해. 근데 우리 사회는 좋아하기만 해서는 내 직업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 하다못해 뭐 어떤 부의 축적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려면 내 일에 맞는 그래서 그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좋아하기만은 안 되고 거기다 좀 조금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두가 음악가들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아주 뛰어난 능력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먹방을 하는 유튜버인가 봐요. 많이 먹는 사람인지 맵게 먹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이 엄원길 대장님 남들보다 의지력이 아주 강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산에 좀 올라가고 고산병에도 조금은 강한 체력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등반가가 됐죠. 좋아하는 일을 고민해서 찾은 다음에는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직업을 하나 해볼까요? 자전거 타는 걸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자전거 타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잘 타냐 못하냐를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과정에서 나 혼자 기록을 갱신하면서도 그걸 해볼 수 있고 다른 무슨 여타의 조그만 대회라도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내가 잘 타는지 한번 봐줘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대학도 졸업하고 내가 이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대학도 가지 말고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얼른 찾아가지고 지금 학교 그만두고 그거 찾아가세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그 이후에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일이라고 할지언정 지금부터 충분히 작은 발걸음을 띄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예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상당히 많아진 시기라는 건 분명해요. 아니 요새는 유튜브에 쳐보면 자꾸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만
나는 정치가가 꿈이야. 그럼 한국 사회에서 정치하려면 최소 20대는 넘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정치가가 꿈인 아이도 자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좋아요, 조회수, 댓글 달리는 거 보고도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있나 없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는 사회로 간다는 얘기죠. 잘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찾은 다음에는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잘하는 일 찾는 것에 있어서도 도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하는 일을 찾아서 조금 만들어보고 그것이 뭔가 실행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만들어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 어때? 이게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해주는 칭찬이나 욕설에 대해서. 제가 살아보니 엄마나 아빠는 객관적이지 못해서 내가 뭘 해도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오히려 아주 객관적인 내가 잘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엄마가 너 그거 못해 하지마 그런 말도 절대 신경 쓰거나 왜 잘한다는 칭찬 못한다는 것도 부모님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내가 경험을 해보니 많더라. 그런데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잘 갖춰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뭔가 이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아주 운이 좋은 거죠. 고등학교 나이에 그걸 자기가 선택했다면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왜? 나처럼 40이 넘어서도 일식 요리사를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싶은데 그 꿈이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하나 살짝 잡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잡아서 살아오면 늘 행복하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다시 박지성 발, 강수진 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인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버텨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버틸 것이냐. 제 친구들이 이제는 직장 다니면서 좀 중견, 신입사원을 벗어나서 중견의 직장인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원서를 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사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좋아했던 일이 아닌, 잘하는 일이 아닌 그냥 취직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 그 친구들 만나면요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 딱 하나죠. 뭐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서 좋겠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도 제 시간 되면 퇴근도 하고 싶고 월급날 되면 월급을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게 부럽긴 하지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적어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거워지거나 발걸음이 무거워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이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가로 살면, 프리랜서로 살면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돼요. 네. 살면 대출을 좀 받을 일도 있는데 대출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땐 상당히 괴로운데 그때 빼고는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내가 내 일에 대한 행복감을 찾는 것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여타의 다른 것보다 훨씬 만족감이 든다. 그것은 음악이라서도 아니고 무슨 직장인이라서도 아니고
그게 어떤 프리랜서여서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그러면 지칠 때 어떻게 버티느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버티느냐? 맨날 밤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그거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보다 앞서서 아주 중요한 게 좋아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새 100세 시대 100년을 살면서 지루하지 않은 본인에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게 아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의 경험담입니다. 자, 좀 뭐 내용이 많죠. 뭐 다 지금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학생 시기에는 그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찾는 거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단순히 남들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이 유행하던 시기, 게임 뭐 프로게이머가 유행하는 시기, 유튜버가 유행하는 시기니까 내가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잘하는 일. 다 모차르트 아니니까 조금만 음악성 있으면 음악해도 된다. 제 이야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유튜버 먹방 하는 사람 중에 쯔양이라고 있나요? 알죠? 네. 그 사람 엄청난 먹는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잘한다,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자 봅시다. 쯔양이 우리가 나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로 목숨 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가 터질 정도가 돼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공부를 하는 일,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일, 수학 문제를 푸는 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일 자체도 좋아하는 일이거나 잘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 연봉이 아까 돌잡이에서 봤던 2억 4천만 원이 된 수많은 의료인이 그럼 돈의 가치로만 봤을 때 다 행복할 것이냐. 그 사람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로 자기 일을 선택했을 것이냐. 안 그런 거죠. 자, 물론 다 안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직업이 무엇이 됐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쉽게 보는 야, 저 사람 저거 하니까 뜨는데 유튜버? 우리 옆집에 있는 아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맛있게 파는 저 아줌마 너무 맛있는데 엄마 나도 저거 할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아줌마가 떡볶이를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엄청나게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돈 받을 건 여기다 차리면 돈 벌어가 아니라 저 아줌마가 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것도 뜨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아냈다. 그런 사람 또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아저씨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식당보다 돈 버는 일에 장사하는 것에 자기의 적성을 찾았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식을 하건 백종원 아저씨는 아마 음식이 아니고 딴 걸 해도 성공할 거예요. 왜? 돈을 버는 일을 자기는 좋아하고 잘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 하나하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내가 그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이거라서 한 걸음 뛰어봤는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쑥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네 소질에 안 맞아라는 말도 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닌데 나 이거 잘하는데 오기 부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직업으로 선택해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데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잘하는 일을 살다 보면 단점이 뭐냐? 지쳐 나가 떨어질 때 그 일을 버텨줄 힘이 덜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스스로의 일에 긍정적 의미 부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쟤 저거 하다 또 실패했다며? 지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A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실패했다며? B로 갔는데 또 실패했다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일 자체가 의미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야 이제 저 사람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직업을 못 찾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의 궤적,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사회, 점점 그게 바뀌어 갈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그건 점점 바뀌어 갈 거라는 게 분명해요. 제가 공연을 하다 보면, 자, 조금 전에 여기 해금 연주자가 여기서 해금을 연주하는데 여기 마이크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놨었어요. 공연장에 가면 이 마이크 라인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믹서를 막 조정해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공연을 해보고 음악을 해보면 어떤 웃긴 얘기가 있냐면, 선을 깔던 사람이 있는데 몇 해 있다가 다시 공연장에 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선을 깔고 있으면, 야, 너 언제까지 가서 그 선 깔고 있을래? 그 다음 단계인 믹서도 잡아야 되고, 이 믹서를 잡고 사운드 디자인을 잘하다 몇 년이 지나면 뭘 해야 돼요? 공연 연출도 해야 되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조언하고 생각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소위 공연 문화, 직업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나이가 100발이 된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선을 깔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뭐냐? 전문 직종,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는 너 언제까지 그거 할래? 점점 치고 올라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제 이후의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전문 직종에 대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일에 의미 부여를 하는 전문 직종들도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근데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살아보니 자기 일에 만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선가는 할아버지, 100발이 된 전문가, 그 할아버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요, 그 할아버지 언제까지 선 깔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음향 이제 믹서 만지면서 사운드 디자인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아오고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네요. 감독님, 저도 언젠간 믹서로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한테, 야, 너는 인생을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후자로 생각을 할 게 분명합니다. 저한테,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함 선생 요새 뭐하고 살아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자, 이인철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이인철 선생님은 출퇴근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하시겠죠. 아이들 잘 가르치시면서. 자, 프리랜서인 저한테는 요새 뭐하고 살아? 저는 그 질문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저는 곡 쓰고 사는 사람이니까 곡 쓰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질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언젠가는 어느 대학교에 시간 강사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대학 교수가 돼야 되고 그게 지나면 언젠가는 문화 뭐 예술계의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성세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이 세대들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데다가 제가 살면서 시간 강사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대학 교수도 해야 되고 언젠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살고 있는 나에게 1도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회는 조금씩 분명히 변해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지금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 또 한번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생각난다면 그 나이가 돼서도 10년, 20년 뒤에라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순간 또다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의 의식을 생각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제는 이 일에 안정해야지 이 생각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행복, 좋아하는 일, 꿈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살았을 때 행복하니까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책들이나 영화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주 쉬운 답인데 그렇게 못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지금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충분히 그걸 고민하고 찾아야 될 나이인 거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찾기 좋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뵙지 못했지만 적어도 60년대, 70년대 네가 자라서 변호사가 돼서 검사가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부모님 그래도 안 계시지 않아요? 몰라요? 네, 안 계신 것 같죠. 맞아요. 네. 마음속에 요만큼 그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왕이면 내 아들과 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거에서 자기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았으면 하시는 바람들을 분명히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것을 여기 갔다가 이것도 아닌가요? 저것도 아닌가요?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하는 건 부모님으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한 생각인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내 선호,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에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실 부모님 세대도 아니니 그렇게 자기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떠한 일이건 먹는 거건 노래하는 거건 연기하는 거건 공부하는 거건 그게 대학 교수건 뭐건 간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잘하는 일을 찾고 두려움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과 대답을 해도 된다고 이인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한테? 음악가로 살면서 뭐 궁금한 것 아니면 처음에 해금 연주 들려주었던 해금 연주자에게 궁금한 것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질문. 음악가로 사시면서 네.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는지. 음악가로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 어느 순간이라고 한순간은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쓴 곡이 사람들한테 연주되거나 노래 불려질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쓴 곡이 무대에서 연주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그 힘으로 버티는 거고, 또 작곡가니까 또 기분 좋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함현상 작곡가시죠? 곡을 의뢰하고 싶은데요라는 말이 들었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른 경우로 본다면 어느 식당에 와서 이 집 잘하는 집인데요 왔어요라고 그래도 그 식당의 주방장이나 식당 주인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경우 같아요. 사람들이 내 음악을 찾았을 때 또 내 음악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고등학생들, 요즘 고등학생들을 잘 몰라가지고 되게 시끄럽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게 뭐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야 이거 내 수업을 하나도 내 강의를 안 듣고 다 핸드폰 만지고 있고 막 자기네끼리 떠들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얌전해서 제가 좀 두렵네요. 여러분들도 바깥에 가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 질문이 없으면 맞춰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